네, 이어서 보충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존경하는 우리 김주영 간사께서 과거의 행적부터 쭉 이렇게 보이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다른 때는 생각이 바뀌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후보자님은 뉴라이트세요, 아니세요? 뉴라이트세요, 아니세요? 저는 뭐 뉴라이트라고 한번 소속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보니까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상관없으시다는 말이시죠?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네, 근데 또 2006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실 때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는 또 내 생각은 뉴라이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뉴라이트였다가 다시 뉴라이트가 아닌 걸로 되신 건가요? 글쎄 뭐 그거는 무슨 뜻이요? 그때 몇 년도죠? 2006년도인데요. 2006년도는 도지사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하는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뉴라이트다. 또 얼마 전에 또 시민단체는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아니시라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후보자는 확실하게 48년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8년 8월 15일이 건국한 날이다. 그러면은 우리 뉴라이트에서 계속적으로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건국일을 언제로 보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날요. 예. 1948년 8월 15일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국은 김인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건국절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무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대통령과 철학이 같아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렇게 안 하고 또 뉴라이트 아니시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로 지금 분리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후보께서는 국무위원 되시면 대통령에게 48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대통령께서도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국제적인 상식이고 우리나라 국제적인 상식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거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잘 들어보세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영석 지명자한테도 그 사람이 생각은 다르다. 우리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은 후보자께서는 분명하게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건국 광복절이라는 말이 건국절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쵸, 본인 지금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읽어드렸죠. 독해력이 안 돼서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의원님 말씀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 전집이나 여러 가지 계속 읽어보고 읽었는데 있는데요. 제헌국회 개회사는 그런 것과 달리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대한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민주국임을 공포한 거 아니에요, 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본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48년 8월 15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비겁하게 왜 그런 얼바무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하고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이 그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식이죠. 후보가 뭐 빨간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뭐 이러고 하다가 나중엔 또 칭송한다 그러고 계속 바뀌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인으로
국무장관이 되실 텐데 노동부 장관이 되실 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다행히 노동 존중으로 생각이 바뀌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국무위원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런 점에서 건국에 대한 것은 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계속 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는데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48년이라고. 이거 설득하시라고 대통령은 앞으로 가서. 뭐 제가 8월 15일이라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된 날이라는 것은 설득도 필요 없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확인을 해주시죠. 다음은 우리 박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재준 의원님은 발언하셔서 박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회가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과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정책 능력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네. 근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정책 능력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인권 감수성은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 분석 능력조차 없는 국무위원 부적격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예, 화질 동영상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개를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포함이 되죠. 애를 안 낳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자입니까? 뭐 이거는 조금 그 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봅니까? 지금 개를 사랑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태가 그렇게 개 출산을 안 하면서 개만 키우고 이런 예, 세태가 제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제가 실은 이 경청 콘서트 발언을 제가 수차례 들어봤습니다. 후보자는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들 탓이고 사랑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청년들 탓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셔요. 이 다음 화면,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은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청년들이 이 개를 키워서 출생률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혼동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다음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 아주 쭉쭉 네, 과거 이런 잘못된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께 제가 서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답변을 보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차마 전체를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여성 비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후보자의 확증 편향적 신념으로 보이고요.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고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를 뭐 하면은 여성 비하의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뭐 그런 반증 같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들의 이런 여성 비하 발언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국민 후보자 자격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생각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쭉빵빵 뭐 이런 표현들은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그 점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취지를 안 보고 이렇게만 딱 그냥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이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언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들이 단순한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인신에 대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후보자의 노동 문제나 이 사형 문제에 대해서 매우 그릇된 저는 인식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저출생 문제와 이 청년들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과 여성 노동에 대한 여성 비하에 대한 이런 인식 무엇보다도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수준이하의 정책 능력을 가진 인물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사태에 대해서 1분 주시고 진심으로 요청을 마무리하십시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이미자 의원님이신가요? 김희상 의원님이신가요? 김희상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질의에서 그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께서 말씀을 이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수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화성시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122명으로 최고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평택시의 7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리셀 사고와 같은 공장 화재 발생률도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고, 화재 사고는 터질 것이 터진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재 예방의 책무를 진다고 보아집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성시가 법상 부여된 산재 예방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과연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화성시와 같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곧 장관이 되실 텐데 좀 철저히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보면 대통령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이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사 법치를 강조 이래 하셨고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도 유연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래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많은 노동개혁의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노사 법치 토대 위에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노동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 약자 보호는 지금 특히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이 공제회 또는 여러 가지 계약도 서면으로 계약을 해서 일하고 돈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력 인증 관리 기타 여러 가지 복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계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는 특히 원하청에서 하청 업체들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불임금 많은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또 지금 또 체불임금에 대해 가지고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그래서 일 안 한 사람한테도 돈을 주자 그러면서 일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일반 회계를 내어서라도 일한 사람의 임금은 체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라는 부분 좀 대답을 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경직성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해법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모여서 노사정이 함께 어느 부분부터 이런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갈 거냐 논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이 좀 더 유연하게 노사가 합의하는 한 노사가 진실로 회사 발전,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지도 않죠. 저는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발언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청에 또 벌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벌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하겠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내가 누군데 왜 가자 그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또 해를 나와서 키울 줄 알아요.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해보는 것이 그건 불가피할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O, X 아닐 것 같으면 뭐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O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뭐 당연한 얘기 그 신용복 선생 제일 존경하면 존경-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용복 선생의 자, 사상을 됐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존경한다고 손해배상 했고 폭탄이 이것을-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그뭐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파탄나게 해서 파 못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그뭐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자, 문재인 말씀하신 분, 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 죽음의 구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세월호의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OX로 매우 대답해 잘못됐다고. 주십시오. OX로. 네. 자,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네, 세모로 하시죠. 예. 자, 그걸 인용해서 그러시는데 바스가 누구 거며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자,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그좀 과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오라는 엄청난 거죠? 형을 예, 준다면 오라는 거죠. 문재인 2010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0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친미 친일이란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거 하는 거는 국제법으로도 예, 옳지 그런데 않고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그거는 좀 과한 편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네, 1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거죠.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강두권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누가 기부수한테 부정을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 나 지금 기부수한테 얘기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부정하고 부정해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 있어요, 후보자. 지금 저희를 요청합니다. 네, 강두권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4.19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미자 의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뭐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야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역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2년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건국절 가지고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 할 때 송기정 우리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않고 일장기를 달고 뛰던 게 아마 저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후보자께서는 아마도 우리 국적을 부인하거나 우리 선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을 부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아니 그거는 절대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조를 뭐 우리가 부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덕구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잠시 정리하시고 좀 정리 좀 하시죠. 예.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조심하세요. 자, 말 조심하세요. 자, 이미자 의원님. 제가 지금 자, 그런 이미자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이미자 박 의원님. 의원님 말씀 조심하시라고요.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노동부 장관 지금 청문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본 노동부 장관을 지금 청문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까도 보니까 뭐 누가 자, 이미자 비판을 의원님. 얘기도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아까 그 계속 발언을 뭐 무슨 자, 국판하니까 이미 의원님 그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자, 발언 그래서- 중지하십시오. 발언하시려면 그 발언 허가를 얻고 발언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위원장을 보고 하셔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의사진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내가 위원장님에게 제가 정의를 요청하려고 좀 드린 말씀 아니에요. 강덕권이 정의 요청하시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지금 분위기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정의 요청했고 저도 그걸 받아들이자고 의사진을 말한 두 가지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을 똑바로 자. 하세요. 자, 이미자 의원님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자, 들은 말을 내가 자,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자, 이용 의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수차례 영상에서도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어딨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재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날 우리들 대한민국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재헌헌법 전문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확인하셨지만은 국회 당시에 재헌헌법 당시에 국회 속기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8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내가 얘기할 때는 그게 그렇잖아요. 자, 일본 다른 국민이라고 한 이 사람, 부분에 다른 의원께서 대해서는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다른 모든 걸 다 마십시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달라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성 의원님 아까 발언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 후보자는 지금 제가 후보자께 여쭙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럼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었네요. 저희 나라가 그 헌법 한번 보세요. 이제 헌법 한번 꼭 한번 읽게끔 한번 그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이게 일제 강점기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됩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본인입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보자가 사과 없이는 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께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이 상식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면 국적이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일제 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죠.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국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적을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까? 자, 또 한번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8년도 8월 12일 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8월 15일 날 다 광복 건국을 기념했고 네, 그리고 노무현 그때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다 국회의원들 문재인 이어서 대통령 물어볼게요. 빼고는 다 8월 15일입니다. 후보자님,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역시 그 말씀 취지는 뭐 그대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 이제 묻고 지금 그 후보자님의 역사관, 국가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그 후보자님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그러면 그때 건립이 됐는데
그 임시정부가 건립됐을 때 그때 그 건국이 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아 이래 됐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를 왜 임시정부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입니다. 그래 국토를 찾아서 자, 국권을 후보자님. 회복할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자, 건국됐다. 후보자님.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거 후보자님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지금 그 재헌헌법의 헌법 정신 내 재헌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헌헌법 전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헌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확히 확인해서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을 다 본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다면 자, 후보자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학술 토론하시든지 해서 자, 결정하시면 후보자님.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봤을 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이런 견해이고 또 우리 그 역사학계의 확립된 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자는 지금 인정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시정부이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정식 정부를 왜 임시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예? 망명정부고 임시정부입니다. 왜 망명을 합니까? 우리 땅이 뺏겼기 때문에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독립운동을 왜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후보자님 발언. 자, 우리 이하경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시정부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헌헌법과 현행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네.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그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봤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바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때 다 국가가 있으면 8.15 광복절 행사를 왜 하고 8.15 그 정부 수립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연호는 정부 30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호가 그렇지만 그건 임시정부 땅이 뺏기고 주권이 없다 이겁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한민국 그 정부가 출범할 때 관보 1호로 발행을 했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를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 가 성립되었을 때 그때를 대한민국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로 지금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왜- 또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무국적자로 모든 외교 활동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었지만은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국적이 없어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비애입니다.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후보자님, 일제시대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은 사실상 강점을 했지만 그것은 불법 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위안부 판결에서도 인정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혀 그와 다른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이 그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지 이런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김영도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또박또박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쭉 읽어보면 아마 48년을 건국이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국사교과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헌법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죠.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그리고 짧은 경험이지만 가장 중요한 3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 인선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일본 시대에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소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주권이 있었다 하면 그게 외정 시대에 만들어진 등기부의 효력 유부에 대해서 아니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금 주장들이 다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많은 다수가 현재 대한민국 많은 다수가 건국절을 필요하다 안 하다 농전부터 만약에 한다면은 19일이냐 48년이냐 요즘은 개천절이 그러면 건국절을 만든다면 개천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지만은 후보자의 입장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다 라는 것도 저는 허용이 되거나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왜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 법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가치는 병립하거나 양립 가능한 것이지 하나가 하나를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후보자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까도 나라 잃은 서름이나 잃어버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제도화해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구분될 뿐이지 팩트와 관련돼서는 그때 주권을 잃고 국권을 잃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임시정부가 여름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했고 김구 선생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논쟁하면서 이것이 국민 분열에 발단이 되거나 빈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정문회가 아니고 사상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일 뿐이지 저 생각이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김영동 우리 위원님의 또 그런 의견이시고, 박정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 위원님. 학자라든지 또 일개 개인이면은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국무위원 후보로서는 적당치 않다. 그리고 잠깐만. 자, 자꾸 끼어들지 그리고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왜 다른 의원님 심각하냐면 발언하실 때는 좀 끼어들지 일본의 말고 강점에 기다리십시오. 의해서 식민지가 됐다고 치면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점령당했을 때는 전부 다 다시 프랑스인이 돼야 되고 영국인이 돼야 되고 미국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하게 우리 선조들이 다 일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몇 번을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일본인이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적일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후보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계속 그런 생각이라면 이거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 불쾌합니다. 이거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의 이 역사관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도강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이제 그 하시마섬 그래서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동원,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 아니라 징용, 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지급했다 처우를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죠? 그냥 노동부 장관을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한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자질이 너무나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네, 이하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이 그냥 일반 토론회, 시민들의 토론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정부를 운영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청문회에서 개인의 입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까? 국가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로 된다고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고 하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저쪽 한반도는 우리나라 아니야. 참 저쪽 이 부분 우리나라 아니야 하면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너 공산주의자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제 개인 이야기라고 봐주실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 국무원,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의 정체성 논란입니다. 일본이라면 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사람이라면 다 일본 시대는 일본이 국적이고 일본 사람이고
다 그 합법성을 인정한다. 좋아요. 그건 일본의 정체성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들은 조선인,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조선인, 또 한반도에 사는 원래 조선민족, 한민족은 잠시 빼앗겠다. 그러나 우리 주권은 선포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서 뺏을 거다. 뺏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30년이에요. 민국 30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몰라서 30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재헌국회 의원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뺏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놈들이 뺏어갔어. 강탈했어.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강점기라고 그 1910년 합방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체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문제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일본의 입장을 선택하면 사도광산, 강제징용, 정신대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럼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정부 편들 겁니까? 오늘 이것을 주장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치를 계속 해야 됩니까? 청문회를? 저는 그 부분에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김주영 간사님. 우리 후보자께서 존경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지하에 계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쓰셨던 글 같아요. 네이버의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해묵은 동서지역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가벌 문화, 성장의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국민통합은 민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쭉 나와 있어요. 극심한 개인주의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 청문회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후보자의 사과가 없다면은 오늘 청문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잠깐만. 예, 우리 김영동 의원님. 저의 말씀을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유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48년을 건국일이다라고 명시한 책은 없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저는 보고 배웠다고 했고 오히려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특정 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지필자, 다수의 학자들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이런 말씀까지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상 나라가 잃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들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던데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DJ 대통령께서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도 앞서서 8.15를 물론 그것 가지고 전체로 48년의 건국절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체가 마치 대한민국 건국절로 비하되는 논쟁으로 비하되는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제 취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그 양쪽에 농어가 있다라는 거는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하셨고요. 우선 그러면
발언들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일단 뭐 이따가 다시 그러면 그리고 김태선 의원님하고 이미자 의원님 한 분씩 얘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법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가 2개가 있거든요.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입니다. 1945년에 채택된 국제연합 헌장.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침략을 정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내용은 침략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무력 사용을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 2가지 문서의 공통점은 침략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다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는 불법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죠. 네, 이미자 의원님. 네. 지금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우리 역사관으로 지금 양쪽이 지금 대립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김문수 후보자께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재헌헌법이 됐든 현행 헌법이 됐든 간에 우리 그 3.1 운동 그 정신의 어떤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지금 그 김태선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기서 또 붙기 또 뭐 또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그 팩트 자체는 주권을 잃었던 건 사실이고 그 주권이 불법적인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다 무효고 그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일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마치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있으니 지금 그 정해하시고 좀 숭고르게 한번 하시고 다시 그 청문회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그에 대한 서러움, 우리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하와이 망명하시고 뭐 중국 상해에서 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랬던 부분에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그걸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정해를 요청합니다. 예. 네, 후보자께서 그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과 연관해서 일제 감정기 지배의 합법성 여부라든지 이 문제에 관한 부분 또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발언의 진위를 좀 더 확인하고 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청의하고 네,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자님의 건국 시기와 또 일제 강점기의 그 지배 성격과 관련된 이런 그 역사관 또 국가관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우리 공직 후보자로서 결함이 있다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우리 여당 의원님들 또 여당 의원님들 사이에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그 간단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영동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해뒀던 게 있는데 1시간 반여 동안 민주당 의원님들이 깊은 토론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특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립됐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큰 틀의 질서,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를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상호 존중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은 사실 큰 그 표현 하나가 모든 생각을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48년이 건국이냐, 뭐 19년이 건국이냐, 교과서에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모든 어떤 논쟁이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중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식으로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정리된다. 어떤 사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정의 끝에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물으시고 방금 이거는 뭐 제 제안입니다만은 생각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답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침부터 자정 거의 가까이 진행되어 온 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위원장께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주영 간사님, 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가 뱉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해와 또 속회를 반복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의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9-68620에 따르면은 일본 판결, 즉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은 바 국무위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역사의 오점이 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시고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주영 간사님은 김은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지금 사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우리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있었냐, 또 그러니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 이런 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 고정되어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주영 간사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우리 간사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청문 절차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네.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건국 문제 가지고 사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뭐 논쟁을 벌이다가 1시간 반 동안 회의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우리 1919년이 건국절이냐 아니면 1948년이 건국한 날이냐 가지고 상당히 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분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동 의원도 간사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하면서 지금 그 사실은 그 데일리한 뉴스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강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백범도 1919년 이미 건국했다는 인식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DJ 노무현도 강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 그러면서 1948년 이날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그 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헌재 결정에도 보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2013년 2013 헌다 1 사건 결정 주문을 보게 되면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결정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정찬 강복회장이 국정원장을 맡았던 김대중 정부나 이를 개성한 민주당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 강복절 경축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인주주의 정부는 1941년 11월 대한민국 건국 강령 선포했다. 이 강령에 따르게 되면은 건국은 복국에 뒤따르는 단계이고, 복국이라는 것은 일본 국토를 회복한 뒤 당정군의 기구를 국내로 옮겨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은 복국 이후에나 규정되어 있어서 임정 스스로도 1919년은 물론 심지어 1941년 단계에서도 아직은 건국이 되지 않았다 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범도 미 군정식이었던 1947년 3월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건국을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였다. 그래서 따라서 백범은 1948년 3월 1일 경교장에서 민족적 양심으로 건국을 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양심 건국이라는 4글자 희호를 썼는데, 이것은 이종찬 강복회장 사무실 벽에 걸려 있다. 그래서 아직 모두가 건국이 아직 실천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백범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게 이제 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19일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해방 이후 자, 네, 1분 주시고요. 마무리. 1분 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방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총회 1948년 12월 결의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 저희도 이거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이 속기록 다 해봤는데 이 속기록에는 뭐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내가 했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따라서 저희도 이 속기록 다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관이 좀 다르다는 걸 가지고 청문회를 갖다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퇴장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예, 오늘 우리가 역사 논쟁을 하러 왔던 것이 아닙니다. 후보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긴 시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그런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더 이상 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장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왜곡된 주장입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 당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원만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